미시간주 애나버의 가을은 유난히 푸른빛을 띠었다.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맑았고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실려 춤추듯 거리를 수놓았다. 미시간 대학 캠퍼스 구석에 자리한 작은 커피숍. 더 라이브러리는 평소처럼 학생들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내는 둔탁한 소리, 랩톱 키보드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리듬,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재즈 선율이 섞여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그곳의 창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지수, 23살의 한국인 유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언뜻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다. 푹신한 회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렌즈가 반쯤 얼룩진 안경, 긴 머리는 무심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그 흔한 화장기조차 없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문 작업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는 동안 지수는 랩톱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코딩 언어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훑는 검색 엔진처럼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시선은 단순히 코드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숫자와 기호들 속에서 규칙을 찾고 패턴을 발견하며 보이지 않는 구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한지수가 가진 비범함이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연구소들이 앞다투어 영입하려 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 그녀의 전공인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은 단순한 컴퓨터 공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의 표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치는 학문이었다. 사람들의 행동 패턴, 도시의 교통 흐름, 심지어 커피숍에서 오가는 대화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변환되어 거대한 지식의 지도 위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은둔적인 삶을 지향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에서 고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즐겼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지수는 코딩에 몰두하며 자신의 논문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에어팟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작동하며 바깥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세하게 새어 들어오는 소리들, 그 중에서도 특정 주파수의 음성만이 그녀의 집중력을 뚫고 들어왔다. 창가 바로 옆에 설치된 작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였다. 지난 3개월간 미제로 남아있던 뺑소니 사건의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희생자는 미시간 대학 학생이었던 멜리사 로드리게스 양. 수사를 담당했던 디트로이트 경찰청의 블레이크 형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수사 종결을 시사하며 유족들에게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화면 속에는 굳은 표정의 중년 남성이 보였다. 블레이크 형사. 그의 이름은 몇 달 전부터 지역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었다.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고 가해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미국 전역을 뒤덮는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이 사건은 특히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사망한 멜리사 로드리게스는 학과에서 총망받던 수재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민자였다.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의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비극이었다. 지수는 뉴스 화면을 응시하며 에어팟을 빼냈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담은 입술, 굳은 표정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안도감, 그리고 카메라를 향한 블레이크 형사의 불안정한 눈빛에 머물렀다. 형사는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그의 미간은 미처 펴지 못한 채 깊은 주름을 만들고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마치 하나의 데이터 세트처럼 분석했다. 감정적인 묘사나 공감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정보를 구분하는 작업이었다. 뉴스는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열했다. CCTV에 찍힌 흐릿한 차량, 파편 하나 남지 않은 현장, 그리고 모순적인 증언들. 지수는 자신의 랩톱 화면에 빠르게 몇 개의 검색어를 입력했다. 미시간 뺑소니 사건, 멜리사 로드리게스, 블레이크 형사.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단 5분 만에 사건의 모든 공개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놓친 부분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물인 찌그러진 전조등 파편에 주목했다. 경찰은 파편의 형태와 재질을 분석해 가해 차량의 모델을 특정하려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편이 너무 심하게 변형되었고 흔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특별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당시 현장 부근의 CCTV 영상을 구글링에 찾아냈다. 화질은 조악했다. 픽셀이 심하게 깨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차량의 모습은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수는 차량의 윤곽을 식별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윤곽을 따라가다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의 반사를 포착했다. 그것은 전조등 파편이 부딪히는 찰나에 발생하는 플래시였다. 빛은 단지 몇 밀리세컨드 동안만 지속되었고 다른 카메라의 조명과 겹쳐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노이즈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지수는 그 반사광을 분석했다. 파편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빛의 굴절과 반사각이 특정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랩톱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그 패턴을 분석했다. 수만 가지의 전조등 재질과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고 비교하는 작업이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졌다. 결과는 놀라웠다. 파편의 재질은 흔한 것이었지만 변형 과정에서 나타난 빛의 굴절 패턴은 흔치 않은 것이었다. 그것은 특정 고가 차량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특수 코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3개월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실마리가 그녀의 손에 잡힌 것이다. 그녀는 커피숍의 소음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경찰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 정보를 단순히 넘겨주면 그들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블레이크 형사는 분명히 그녀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예측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걸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허튼 짓 말고 공부나 해라. 그들의 오만함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 자명했다. 지수는 커피숍 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다. 애나버의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추구해온 조용하고 평온한 삶의 궤도를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원칙이, 어떤 굳건한 신념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참히 짓밟힌 한 사람의 삶이었고 정의가 무시된 불의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그것을 바로잡을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립도서관. 그곳에는 그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이 사건의 핵심 데이터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의 상대는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무능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한지수는 시립도서관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미시간 대학의 데이터 서버실보다 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둘러싼 모든 불의와 무능, 그리고 오만의 거미줄을 끊어내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직관이자 그녀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도서관 컴퓨터실에 도착한 지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랩톱을 열고 자신의 논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로 이미 수집된 뺑소니 사건의 공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그리고 특히 경찰이 단서가 되지 못한다고 판정한 모든 파편들과 흔적들에 그녀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데이터 모델에 입력했다. 그 순간 뒤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양,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논문 프로젝트는 잘 돼가고 있나?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앤디 리, 그녀의 학과 지도 교수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다. 그는 털털한 성격에 학생들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때로는 과도한 관심으로 학생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닉 교수님, 잠시 다른 자료를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얼버무렸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앤디 교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이 복잡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앤디 교수는 지수의 화면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뺑소니 사건,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자네.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나?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냥 데이터 분석 연습 삼아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뉴스에서 워낙 많이 다루길래 공개된 자료만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앤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 자네의 분석 능력이라면 분명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하게. 이런 사건들은 생각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가 많으니.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지수는 그의 경고가 단순한 걱정 이상임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앤디 교수가 사라지자 지수는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공개된 모든 자료들을 자신의 알고리즘에 통과시켰다. 이 알고리즘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진 잠재적 가치를 계산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 간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도서관은 정적에 잠겼다. 지수는 지칠 줄 모르는 집중력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재구성되고 새로운 패턴이 떠올랐다. 그녀는 특히 한 가지 데이터에 주목했다. 그것은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SNS 계정이었다. 경찰은 이것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는 멜리사가 올린 사진들과 게시글의 시간 정보를 분석하여 그녀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 동선이 사고 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멜리사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특정 지역의 사진을 자주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지역은 애나버의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킹스우드 지구였다. 지수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결합했다. 사고 현장 근처에는 CCTV가 없었지만 킹스우드 지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고급 차량의 출입을 기록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를 검토했지만 사고 시간대에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의 판단에 의문을 품었다. 그들은 아마도 범죄 차량으로 보이는, 즉 찌그러진 흔적이 있는 차량만을 찾았을 것이다. 지수는 킹스우드 지구의 CCTV 영상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 영상은 거의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조악한 화질을 자랑했다. 차량의 모델을 특정하기는커녕 색깔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알고리즘에 이 영상을 통과시켰다. 이 알고리즘은 빛의 스펙트럼과 그림자,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 속도와 각도를 분석하여 모델을 유추하는 능력이 있었다. 몇 시간의 연산 끝에 화면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났다. 사고 시간대, 킹스우드 지구를 빠져나가는 차량 중 멜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과 일치하는 속도와 각도로 움직인 차량. 그 차량의 모델은 경찰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목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인 포세이돈 S였다. 이 차는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밖에 생산되지 않는 희귀한 모델이었다. 지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멜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평범한 주택가였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킹스우드 지구의 고급 스포츠카가 발견된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소리가 들렸다. 멜리사가 킹스우드 지구에 자주 갔던 이유, 그리고 사고 차량이 포세이돈 S였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멜리사는 킹스우드의 누군가를 만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뺑소니 사건의 진범이었다. 지수는 곧바로 디트로이트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이 중요한 정보를 경찰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었다. 경찰서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경찰관에게 말했다. 블레이크 형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후드티, 엉망인 머리, 그리고 너무 어려 보이는 얼굴. 그는 얕잡아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블레이크 형사님은 매우 바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라니. 또 어떤 장난 전화 같은 건가요? 지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랩톱을 열고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차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포세이돈 S 전 세계에 100대 미만으로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사고 시간대, 킹스우드 지구를 빠져나간 유일한 차량입니다. 경찰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선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어떤 학생이 형사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뺑소니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포세이돈 S라는 차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블레이크 형사가 굳은 얼굴로 로비로 내려왔다. 그는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의 공식적인 책임자였지만 이미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사 종결을 확정짓는 서류 작업과 상부와의 미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타난 한 학생이 그의 평온을 깨뜨리려 하고 있었다. 내가 블레이크인데 자네가 나를 찾는다고
그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수를 그저 관심을 끌려는 철없는 학생 정도로 치부했다. 지수는 랩톱 화면을 블레이크에게 보여주었다. 형사님, 이 차종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전조등 파편은 이 차량에 사용되는 특수 코팅에서만 나타나는 빛의 굴절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사고 시간대에 킹스우드 지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블레이크는 지수의 말을 듣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아가씨, 자네가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파편을 분석했어. 흔한 재질이고 어떤 차종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네 말대로라면 포세이돈 S 허튼소리. 지수는 블레이크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았다. 형사님의 분석은 표면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파편의 형태가 아니라 충격 순간에 발생하는 빛의 굴절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학 수사로는 불가능한 데이터 분석 기법입니다. 블레이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경멸에서 분노로 변했다. 자네 지금 이 바쁜 사람들을 상대로 농담하는 건가? 내가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알아.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매달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고작 대학생인 자네가 이 조악한 영상을 가지고 뭘 안다고. 당장 여기서 나가게. 다시는 이런 허튼 소리로 경찰서를 찾아오지 마. 블레이크는 지수의 랩톱을 손으로 밀쳐내려 했다. 지수는 재빨리 랩톱을 닫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오만하고 자신의 권위를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 그녀의 분석이 옳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 것이었다. 이해합니다. 형사님, 지수는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이 정보는 경찰서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사님께서 보지 못하셨을 뿐이죠. 지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다. 블레이크는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다. 지수가 말한 빛의 굴절 패턴이라는 말이 그의 귀에 맴돌았다. 혹시라도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었다. 사건을 덮으려 했던 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젠장 블레이크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몇 개의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지수의 신상을 파악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녀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골적인 행동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선 지수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블레이크 형사는 그녀를 외면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건에 발을 들인 이상 끝까지 가야만 했다. 그녀의 랩톱에 저장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갈망하는 목소리였고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그녀의 첫 번째 무기였다. 지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무고한 희생자의 영혼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녀의 다음 목표였다. 그녀는 자신의 랩톱을 꽉 쥐었다. 그 안에 담긴 무형의 데이터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선 지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폭주하고 있었다. 블레이크 형사의 오만함과 무능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두려움이 그녀의 분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 싸움은 전통적인 물리적 힘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순수한 지성과 논리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도서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시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유학생의 거주지일 뿐이었지만 그 안은 지수만의 작은 연구소이자 요새였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책상 위에는 고성능 랩톱과 여러 대의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지수가 있었다. 지수는 문을 잠그고 랩톱을 켰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블레이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데이터를 열었다. 그것은 단순히 차량 모델을 특정하는 것을 넘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파편적인 정보들을 3D 모델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화면에는 멜리사 로드리게스가 사고를 당했던 도로에 디지털 복제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도로 위에는 빛의 스펙트럼과 충돌의 흔적이 픽셀 단위로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그녀는 포세이돈 S 차량의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했다. 차량의 모델링이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지수는 사고가 발생했던 찰나의 순간을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다. 차량의 속도, 충격 각도, 피해자의 이동 경로, 그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맞춰졌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포착된 것은 단순한 차량의 흔적이 아니었다. 충돌의 순간, 포세이돈 S의 운전석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충격으로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운전자가 충돌 직전 혹은 직후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문을 잡고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문을 열었던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수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멜리사가 킹스우드 지구에서 포세이돈 S의 운전자를 만났고 도로 위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 지수는 이 정보를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블레이크 형사는 이미 그녀의 분석을 무시하고 있었고 이 정보가 그의 손에 들어가면 오히려 진실이 은폐될 위험만 커질 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데이터의 미로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도 중요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랩톱에 깊이 파묻혔다. 이번에는 포세이돈 S의 소유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슈퍼카 제조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했지만 지수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슈퍼카 동호회 사이트, 딜러들의 비공개 포럼, 그리고 중고차 매매 웹사이트의 익명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분야로 공개된 정보를 통해 숨겨진 정보를 추출하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몇 시간의 탐색 끝에 그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시간주에서 포세이돈 S를 소유한 2명의 소유주가 있었다. 한 명은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사업가였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미시간주의 유력 정치인인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아들 에단 미첼이었다. 지수는 에단 미첼의 SNS 계정과 온라인 활동 기록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가
최근 몇 달 동안 미시간 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사진들을 발견했다. 특히 멜리사 로드리게스와 찍은 사진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동기들과 함께 파티에 참석한 사진들이 다수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에단은 늘 포세이돈 S를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멜리사가 킹스우드 지구에서 만난 사람, 그것은 바로 에단 미첼이었다. 멜리사는 유복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였지만 똑똑하고 당찬 성격이었다. 그녀가 에단 미첼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만남이 비극적인 결말을 낳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아들인 에단은 든든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디트로이트 경찰청의 블레이크 형사였다. 지수는 블레이크 형사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가 왜 사건을 덮으려 했을까? 그녀는 블레이크의 금융거래 기록과 가족관계를 샅샅이 뒤졌다. 블레이크는 수십 년간 경찰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계좌에 비정상적인 자금이 입금된 기록을 발견했다. 그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왔지만 지수는 그 모든 경로를 추적해 결국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정치 자금과 연결된 것을 밝혀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블레이크는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진실을 은폐하려 한 부패한 경찰이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사건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권력과 돈이 결탁하여 약자의 목숨을 짓밟고 진실을 덮으려 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지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그녀의 상대는 단순한 형사가 아니라 미시간주를 주무르는 거대한 권력의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띄는 순간 자신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랩톱을 닫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곧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분노와 정의감,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무고한 죽음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이미 그녀의 손에 들어온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삶의 목표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어야 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에단 미첼과 블레이크 형사, 그리고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공모관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녀는 이 보고서에 프로젝트 멜리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경찰은 믿을 수 없었고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전날 밤 뉴스를 보도했던 기자였다. 그녀는 기사 내용에서 그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기자의 이름을 검색했다. 라이언 잭슨, 지역 신문사인 애나버 선의 기자였다. 그녀는 그의 기사를 더 찾아보았다. 그는 종종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써왔고 그 때문에 수많은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수가 찾고 있던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라이언 잭슨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하나만 들어 있었다. 프로젝트 멜리사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 그리고 이메일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쓰여 있었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난 일이었다. 그녀는 라이언 잭슨이 이 파일을 열어볼지, 그리고 그의 용기가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거미줄의 한 귀퉁이를 건드렸고, 이제 거미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차례였다. 지수는 다시 랩톱을 닫고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석가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아침이 곧 폭풍 전야의 고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라이언 잭슨 기자는 애나버의 저널리즘계에서 외로운 늑대로 통했다. 그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가십이나 연예인 스캔들 대신 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력의 부패를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 때문에 그의 기사는 늘 날카롭고 깊이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상부의 압력과 광고주들의 외면을 받는 데 익숙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 역시 그에게는 단순한 뺑소니가 아닌 공권력의 무능과 부패가 빚어낸 비극으로 보였다. 그는 몇 달 동안 사건을 추적했지만 경찰의 비협조와 블레이크 형사의 굳건한 방어막에 부딪혀 결국 좌절하고 말았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랩톱을 닫고 퇴근하려던 순간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그의 수신함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주소였고 제목은 없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이메일을 열었다.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 그리고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언은 본능적으로 흥미를 느꼈다. 그는 수십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지만 이처럼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는 처음이었다. 그는 첨부된 파일의 암호를 풀기 위해 며칠을 투자했다. 파일을 열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구성된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젝트 멜리사였다. 프로젝트 멜리사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의 모든 공개 자료는 물론 그가 접근하지 못했던 경찰 내부의 보고서와 감시 영상의 분석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포세이돈 S. 에단 미첼, 그리고 블레이크 형사. 라이언은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지수의 분석은 완벽했다. 그녀는 빛의 굴절, 차량의 미세한 움직임, 심지어 금융거래 내역까지 파고들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냈다. 그는 자신이 놓쳤던 모든 단서들이 이 보고서 안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이루며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한 명의 개인이, 그것도 경찰이나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학생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라이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특종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즉시 상부의 눈을 피해 자신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한편 블레이크 형사는 지수를 향한 경멸을 넘어선 분노와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지수의 신상을 파악해달라고 지시했지만 그녀의 정보는 깨끗했다. 그녀는 미시간 대학의 평범한 유학생이었고 범죄 기록이나 특이사항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블레이크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덮으려 했던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거였다. 블레이크는 초조한 마음에 에단 미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에단은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오만한 젊은이였다. 젠장. 블레이크, 내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에단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에단,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학생입니다. 그녀가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의 목소리는 불안정하게 떨렸다. 에단은 잠시 침묵하더니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학생 나부랭이가 놈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아나 그 사건은 이미 완벽하게 처리됐어.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당신이 내 아버지의 돈을 얼마나 받았는데 고작 그런 애송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과 경멸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놓친 것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블레이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에단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으니 내가 처리하지. 그녀가 이 사건에서 손 떼도록 만들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으니 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할 수는 없어. 에단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블레이크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돈에 눈이 멀어 살인자의 하수인이 되었고 이제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블레이크는 지수를 제거하기 위해, 아니, 지수를 침묵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해 지수의 주변을 감시하게 했다. 그녀의 인터넷 기록을 조회하고 그녀의 친구들을 협박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최소화했다. 그녀는 그들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는 한동안 자신의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데이터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블레이크와 에단 미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속한 거대 권력의 네트워크를 더욱 깊이 파헤쳤다. 그녀는 그들이 단지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죽음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건들을 덮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부패는 뿌리 깊고 광범위했다. 지수가 라이언 잭슨에게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후 애나버 선의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윤열 1초에 섬광 한인 학생이 밝혀낸 뺑소니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기사는 라이언 잭슨이 썼고 그 안에는 프로젝트 멜리사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사는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사고 차량이 포세이돈 S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가 미시간주 상원의원 아들인 에단 미첼이라는 점, 심지어 디트로이트 경찰청의 블레이크 형사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에단 미첼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기사에는 지수의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빛의 굴절 패턴과 데이터 재구성이라는 생소한 용어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한 권력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한 명의 평범한 학생이 거대한 권력의 음모를 파헤쳤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국인 학생이라는 키워드는 기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성에 찬사를 보냈다. 블레이크 형사는 기사를 보고 패닉에 빠졌다. 그는 라이언 잭슨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려달라고 협박했지만 라이언은 그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에단 미첼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앨런 미첼 상원의원은 아들의 무능함에 분노하며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이것은 축배를 들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불의에 맞서 싸웠고, 그녀의 싸움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지수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진실이었다. 라이언 잭슨의 기사는 미시간주 전체를 뒤흔들었다. 애나버선의 온라인 기사는 조회수 기록을 갈아치웠고, 주요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한 명의 학생이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지수의 용기와 천재성에 감탄했고, 동시에 블레이크 형사와 에단 미첼의 오만함과 부패에 분노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지향했고, 단지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이름은 이미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블레이크 형사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고, 언론들은 그의 사무실 앞에서 진을 쳤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연락망을 동원해 라이언 잭슨에게 기사를 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라이언은 단호했다. 블레이크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초조함에 떨고 있는 한 명의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사무실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절망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학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지수가 원망스러웠고, 그녀를 향한 분노가 증오로 변해갔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몰락이 그녀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혹은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에단 미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는 아버지인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눈밖에 났고, 그의 모든 자금줄은 끊겼다. 그는 멜리사 로드리게스를 죽인 살인자이자 아버지의 정치 경력을 망칠 위기에 처한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에단은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것을 블레이크에게 미루려 했다. 블레이크, 대체 뭘 한 거야? 그 기사 말이야. 당장 해결해. 내 아버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블레이크는 차가운 목소리로 에단에게 말했다. 해결할 방법은 없어. 에단, 모든 증거가 완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학생을 막는 것뿐이야. 그녀가 더 이상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에단은 잠시 망설였다. 그렇다면 그녀를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블레이크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지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권력과 영향력을 총동원해 지수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뒷골목의 해결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처리해주는 자들이었다. 블레이크는 지수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수의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고 그곳에 경고 메시지를 남기도록 해결사들에게 지시했다. 그녀를 겁만 줘. 너무 심하게 다치게 하지는 말고 그냥 경고만 해줘. 다음번에는 진짜라는 걸 알게. 블레이크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비열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언 잭슨의 기사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랩톱에는 언론 매체들과 탐사 보도팀의 수많은 이메일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지수는 경계심을 느끼고 문에 다가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소포 배달 왔습니다. 밖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CCTV로 문 밖의 상황을 확인했다. 2명의 거구에 남성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소포는 들고 있지 않았다. 지수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밖의 남자들은 낄낄 웃었다. 겁먹었나 보네. 그냥 경고하러 왔어. 우리 형사님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알려주려고.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해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네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 못해.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을 언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녀의 주변 사람들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협박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보여주지 않았다.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당신들이 내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나는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당신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내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남자들은 지수의 단호함에 당황했다. 그들은 평범한 학생이라면 울면서 겁에 질려야 할 상황에서 그녀가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아파트 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조심해 라는 글자를 남기고 사라졌다. 지수는 문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녀의 가족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이 모든 부패여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곧바로 랩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놀라운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블레이크 형사와 해결사들의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여 그들의 범죄 행위를 완벽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이 그녀를 위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고, 그들이 단순히 뺑소니 사건의 은폐자가 아니라 그녀를 해치려 한 또 다른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정보는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보고서를 라이언 잭슨에게 다시 한번 익명으로 보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멜리사 2라는 이름으로. 보고서에는 블레이크가 그녀를 위협한 내용, 그리고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라이언 잭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라이언 잭슨 기자님, 한지수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처음으로 밝혔다. 라이언은 지수의 전화에 놀랐다. 지수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정보 덕분에 보고서 하나 더 보냈습니다. 지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이번에는 블레이크 형사가 직접 저를 위협한 내용입니다. 그는 해결사들을 고용했고 제 가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부패한 경찰이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그를 잡아넣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라이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저와 당신의 연락은 끝입니다.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제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까요. 라이언은 지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계획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이언은 그녀의 단호함과 침착함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전화를 끊은 지수는 랩톱을 닫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블레이크와 그의 네트워크가 스스로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라이언 잭슨은 지수와의 통화를 마친 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해서 마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장군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보낸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프로젝트 멜리사 2라는 이름의 보고서에는 블레이크 형사와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지수의 아파트에 접근했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블레이크 형사가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명의 무고한 학생을 위협한 범죄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라이언은 곧바로 상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탐사보도 전문 편집자인 마이크에게 이 모든 것을 공유했다. 마이크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나서 라이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 학생은 진짜 천재야. 우리가 수십 년간 파헤쳐온 권력형 비리가 한 명의 학생에 의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될 줄이야.
라이언, 이건 그냥 기사가 아니야. 이건 정의를 위한 전쟁이야. 그들은 즉시 기사를 준비했다. 애나버 선은 미국 전역의 언론사들이 주목하는 곳이 되었다. 라이언과 마이크는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교차 확인했다. 그들은 블레이크 형사와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들의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이 에단 미첼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수가 제공한 단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라이언에게 정확한 지도를 건네준 것과 같았다. 기사가 인쇄되기 직전 블레이크 형사가 다시 한번 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다. 잭슨 기자, 제발 부탁합니다.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제발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이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을 은폐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지수라는 무고한 학생을 위협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블레이크는 절규했다. 아닙니다. 에단 미첼이 저를 이용한 겁니다. 저는 그저 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당신은 한 사람의 목숨을 짓밟았고 다른 한 사람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라이언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진실을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제 기사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라이언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애나버 선의 일면에는 진실의 수호자, 블레이크 형사 폭력배 고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블레이크가 지수를 위협하기 위해 해결사들을 고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미국 전역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시민들은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도 잠시,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현실에 분노했다. 이 기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도화선이었다. 미시간주 법무부와 FBI는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은 지수가 제공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블레이크 형사와 에단 미첼,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앨런 미첼 상원의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블레이크 형사는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조롱했던 한낱 학생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체포되면서도 지수를 향한 원망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에단 미첼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앨런 미첼 상원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아들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발표했다. 에단은 사방이 막힌 채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에 대해 절망했다. 그는 포세이돈 S를 타고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FBI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결국 그는 도로 위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이 모든 소식이 전해지는 동안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었고 그 진실이 거대한 권력의 탑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유족들은 라이언 잭슨의 기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딸의 억울한 죽음이 이렇게라도 밝혀졌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은 지수의 신분을 알고 싶어 했지만 라이언은 그녀의 뜻에 따라 침묵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며칠 후 앨런 미첼 상원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침묵하다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정치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비참한 아버지였다.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되자 언론과 대중은 한국인 학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지수는 완벽하게 모습을 감췄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고 학교에도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이미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에는 한때 차갑게 분석했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뜨거운 정의감으로 남아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의 랩톱에는 더 이상 프로젝트 멜리사와 관련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제 공정한 법의 심판에 맡겨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진실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한지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 비범한 용기와 지성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조용히 해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지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블레이크 형사는 체포되었고 에단 미첼은 감옥에 갇혔으며 앨런 미첼 상원의원은 정치적 몰락을 맞았다. 그녀의 목표는 달성되었고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작은 아파트를 정리한 뒤 자신의 흔적을 지우며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거대한 음모의 일부만을 걷어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핵심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라이언 잭슨은 프로젝트 멜리사 2를 공개한 이후 미디어의 스타가 되었다. 그는 정의로운 기자로 칭송받았고 그의 기사는 언론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그는 기쁨보다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수의 존재와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다. 지수는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라이언은 그녀의 존재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의무는 지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블레이크 형사의 체포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그는 블레이크가 에단 미첼의 변호사를 통해 보석 신청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블레이크는 재판 과정에서 에단과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이는 블레이크의 성격상 전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자들을 공격하려 한다. 라이언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라이언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익명의 제보자였다. 잭슨 기자님, 블레이크 형사님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가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단 미첼리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앨런 미첼 상원의원조차도 그 그림자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는 미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 방위 산업체 리전 코퍼레이션입니다. 에단 미첼은 그 회사의 부회장 아들입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리전 코퍼레이션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라이언은 충격에 휩싸였다. 리전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거대 방위 산업체로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늘 비밀과 음모로 둘러싸여 있었다. 라이언은 제보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왜 그들이 멜리사 로드리게스와 관련이 있습니까? 라이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는 단순히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공지능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그녀는 리전 코퍼레이션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군사용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을 해킹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그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에단 미첼은 그저 그녀를 유인하는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제보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라이언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가 해킹한 알고리즘 군사용 인공지능 프로젝트 리전 코퍼레이션. 모든 것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위험했다. 그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은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음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수가 0.1초 만에 해결했다고 알려진 그 사건의 진실은 멜리사가 리전 코퍼레이션의 비밀을 해킹한 그 순간에 있었다. 라이언은 곧바로 지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미시간 대학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그녀의 모든 흔적은 사라졌다. 그녀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였고 그녀의 SNS 계정은 폐쇄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그녀의 휴학을 확인해 주었다. 지수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라이언은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리전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좌절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지수가 처음 보냈던 이메일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라이언은 랩톱을 켰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보낸 모든 파일을 다시 열었다. 프로젝트 멜리사와 프로젝트 멜리사 2. 그는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는 지수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어떤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 아주 미세하게 삽입된 암호화된 코드 조각이었다. 그 코드 조각은 멜리사 로드리게스가 해킹했던 리전 코퍼레이션의 군사용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이름과 일치했다. 라이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라이언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겼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지만 진실의 씨앗을 라이언에게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라이언이 그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라이언은 지수가 남긴 단서를 따라 리전 코퍼레이션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보낸 코드를 분석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서버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지수처럼 천재적인 해커는 아니었지만 그는 기자로서의 집념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지수는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리전 코퍼레이션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녀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지만 그들은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 그녀가 자주 가던 커피숍,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감시망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 할 것이었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해둔 비상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 시스템은 그녀의 위치를 감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스템을 통해 라이언 잭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진실의 조각을 찾았습니까?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나는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라이언은 지수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기자로서의 마지막 기사를 준비했다. 제목은 건축 1초의 섬광.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 기업의 음모였다. 라이언 잭슨은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지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경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손에는 단순히 뺑소니 사건의 진실이 아닌 미국의 거대 방위 산업체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가 놓여 있었다. 그는 리전 코퍼레이션의 이름을 보고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솟구쳤다. 그는 지수가 자신에게 왜 이 모든 것을 맡겼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혼자서라도 이 거대한 괴물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라이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리전 코퍼레이션이 비밀리에 개발하던 프로젝트 헤르메스라는 군사용 인공지능 프로젝트와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의 연관성을 폭로했다. 그는 지수가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멜리사가 어떻게 그들의 알고리즘을 해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녀를 제거하려 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블레이크 형사와 에단 미첼이 단지 이 거대한 음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기사는 곧바로 애나버 선의 온라인판에 실렸다. 제목은 0.1초의 섬광.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 기업의 음모였다.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언론계와 미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뺑소니 사건의 배후에 거대 방위 산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사람들은 멜리사 로드리게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은밀한 결탁에 분노했다. 리전 코퍼레이션은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며 라이언 잭슨의 기사가 사실무근이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라이언을 압박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즉시 라이언이 속한 신문사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기사가 진실임을 확신했다. 라이언의 기사는 미국 전역의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인용되고 확산되었다.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유력 언론사들은 라이언의 기사를 토대로 자체적인 심층 취재를 시작했다. FBI는 리전 코퍼레이션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미국 의회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신분을 위장한 채 미시간주를 떠났다. 그녀는 자신이 라이언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리전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해 숨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지수는 차를 몰고 도시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거대한 위협이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리전 코퍼레이션이 블레이크 형사를 통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경로를 바꾸고 가짜 흔적을 남겼다. 그들의 추적은 집요했다. 그녀가 잠시 머물렀던 모텔, 그녀가 기름을 넣었던 주유소, 심지어 그녀가 샀던 생수병의 지문까지 그들의 감시 대상이었다. 지수는 그들의 추적망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과의 싸움이 단순한 지능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힘과 자본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차 뒤로 검은색 SUV 2대가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백미러로 발견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그들의 행동은 프로페셔널했다. 그들은 리전 코퍼레이션이 고용한 전문적인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도로 한복판에서 멈추게 하려고 했다. 지수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그녀는 도로의 경사, 주변의 지형, 그리고 뒤쫓아오는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다. 그녀는 핸들을 꺾어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SUV들은 그녀를 따라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지만 그들의 거대한 차체는 울퉁불퉁한 도로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다. 지수는 자신의 작은 차의 민첩성을 이용해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그녀는 차를 숲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숲속으로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숲 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차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섰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앞에는 검은색 SUV들이 멈춰 섰고 그 안에서 총을 든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그들의 눈빛은 무자비했다. 지수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체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당신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녀는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녀의 싸움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숲속에서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 헬리콥터에서는 총을 든 특수부대원들이 내려왔다. 그들의 군복에는 FBI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은 라이언 잭슨의 기사를 보고 지수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그녀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FBI 요원들은 순식간에 남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았다. 그들은 지수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지수는 FBI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리전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FBI 요원은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라이언 잭슨 기자의 기사를 보고 당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증언을 토대로 리전 코퍼레이션의 모든 죄를 밝혀낼 것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FBI와 함께 그리고 라이언 잭슨과 함께 리전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울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정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지수는 FBI의 안전 가옥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멜리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블레이크 형사와 에단 미첼의 관계를 밝혀낸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전 코퍼레이션의 음모를 알게 된 경위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FBI 요원들은 그녀의 증언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은 뺑소니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방위 산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지수가 제시한 데이터와 증거들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 그들의 수사를 뒷받침했다. 지수는 FBI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리전 코퍼레이션이 프로젝트 헤르메스를 은폐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데이터를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화 기술을 해독하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비밀 메시지를 복원했다. 그녀의 능력은 FBI의 최고급 사이버 수사팀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단 몇 시간 만에 분석하고 수십 년간 묵혀있던 비밀들을 단숨에 밝혀냈다. 그녀의 도움으로 FBI는 리전 코퍼레이션의 수뇌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의 최고 경영진과 이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그들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과 통신 기록을 압수했다. 하지만 리전 코퍼레이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FBI의 수사를 방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진실을 다시 한번 은폐하려 했다. 이 모든 싸움의 한복판에서 라이언 잭슨은 자신의 신문사에서 계속해서 기사를 썼다. 그는 지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제공한 증거들을 토대로 리전 코퍼레이션의 부패와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의 기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고 언론은 리전 코퍼레이션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존경받는 기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탐욕과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블레이크 형사는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낱 하수인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에단 미첼과 앨런 미첼 상원의원의 협박에 굴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은 그를 팽개쳤다. 그리고 리전 코퍼레이션은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를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블레이크는 깊은 배신감과 후회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한때 조롱했던 한지수라는 학생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감옥에서 라이언 잭슨에게 연락을 취했다. 잭슨 기자님, 저 블레이크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쓸쓸한 목소리였다.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멜리사 로드리게스를 죽인 진짜 살인자는 에단 미첼이 아닙니다. 에단은 그저 그녀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리전 코퍼레이션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멜리사가 그들의 비밀 프로젝트인 헤르메스를 해킹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그녀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라이언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블레이크의 입에서 직접 그 진실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라이언은 물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위협하고 협박했던 모든 통화 기록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못했고 저 역시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그들의 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블레이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블레이크가 제공한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라이언은 즉시 FBI에 이 사실을 알렸다. FBI는 블레이크의 아내에게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그 파일에는 리전 코퍼레이션의 고위 임원들이 블레이크를 협박하고 멜리사 로드리게스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 증거는 더 이상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리전 코퍼레이션의 최고 경영진은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거대한 권력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다. 프로젝트 헤르메스는 폐기되었고 그들이 정부와 유착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FBI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FBI 요원들은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당신은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찾지 못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성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겸손했다. 그녀는 그들의 칭찬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미시간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이었다. 낡은 후드티에 청바지, 그리고 렌즈가 얼룩진 안경. 그녀는 조용히 강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랩톱을 열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더 이상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데이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논문 프로젝트에 다시 집중했다. 그녀의 논문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과 사회적 책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논문에 담았다. 그녀의 경험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 그녀의 삶의 철학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의와 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세상은 한지수를 영웅으로 기억했지만 그녀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향한 굳건한 신념을 가진 한 명의 평범한 학생이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그녀는 다시 애나버로 돌아와 조용히 학업에 복귀했다. 그녀의 이름은 라이언 잭슨의 도움으로 언론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평소처럼 회색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갔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더 이상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깊은 바닷속에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코딩은 단순한 논리적 알고리즘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도서관에서 논문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랩톱 화면에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논문 주제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랩톱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지수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메시지에는 낯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줄리엣이었다. 지수는 메시지의 발신지를 추적했다. 발신지는 뉴욕의 한 작은 자선단체였다. 그들은 줄리엣의 사건에 대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줄리엣은 스타시스 제약기라는 거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 참여했다가 알 수 없는 부작용으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스타시스 제약은 줄리엣의 부작용이 그녀의 지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선단체는 스타시스 제약기 임상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지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랩톱을 닫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줄리엣의 사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무력하고 고통받는 한 사람의 모습. 그녀는 멜리사 로드리게스를 생각했다. 그녀는 멜리사의 죽음이 진실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다음 날, 지수는 뉴욕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라이언 잭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뉴욕의 자선단체를 찾아갔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워했다. 그들은 그녀가 전설적인 한국인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그들에게 줄리엣의 모든 의료 기록과 임상실험 데이터를 넘겨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든 데이터는 스타시스 제약이 제공한 것이었고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미세한 오류와 불일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데이터의 지문을 분석하여
데이터가 조작된 시기와 조작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찾아냈다. 그녀는 스타시스 제약회 내부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방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해킹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시스템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훔쳐냈다. 그녀의 손에 들어온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스타시스 제약은 신약 개발을 위해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위험한 부작용이 있는 약을 투여했다. 그들은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데이터를 조작하고 실험을 강행했다. 줄리엣은 그들의 희생양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부작용은 지병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타시스 제약회 의도적인 실험 결과였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라이언 잭슨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줄리엣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보고서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라이언 잭슨 기자님, 당신의 도움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스타시스 제약계 모든 죄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이언은 지수의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즉시 기사를 준비했다. 그의 기사는 스타시스 제약계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다. 기사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다. 스타시스 제약회 주가는 폭락했고 그들의 CEO와 임원들은 체포되었다. 줄리엣과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정의를 찾았고 스타시스 제약은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지수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논문을 완성했고 그녀의 논문은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때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웠고 거대한 권력과 싸워 승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굳건한 신념을 가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